1번부터 질문 없을 거고 50번. 50번? 50번 한번 가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두 지수함수죠. 지수함수가 만나는 점을 A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점이니까 교점 찾기를 먼저 해야겠지, 그지? 그래서 A점이 교점, 만나는 점의 X좌표를 T 정도로 세팅해보죠. T. 그러면 교점은 같다라고 놓자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1에 T를 넣으면 2의 T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같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지수함수 2의 마이너스 T 더하기 A 제곱과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잠깐만. 화면이 다시 붙일게요. 됐다, 그지? 요거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렇게인데 교점 됐고요. 그 다음에 A에서 수선의 발을 Y축으로 내려서 H라고 했다. 그랬을 때 OB는이니까 OB 한번 찾아봅시다. B가 여기 있네요. 이거는 아래쪽에 있는 지수함수의 Y 절편이니까 X에 0을 넣으면 2의 A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지? 여기가 2의 A제곱 이라면 OH의 3배가 된대요. OH의 3배가 OB래. 그러면 OH는 3분의 1배가 되겠죠. 그죠? OH는 OB의 3분의 1배. 그럼 OB가 2의 A제곱이니까 OH 요만큼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누구랑 같아? 아까 T를 넣었을 때의 함수값이랑 같은 거지. 그래서 요게 OH고 요게 OH고 OH는 OB의 3분의 1제곱. 3분의 1.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2의 A제곱. 요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괜찮니? 그러면 관계에 따라 지금 이 A라는 걸 잘 몰랐는데 얘네 둘이 2의 A 거듭제곱이 똑같지. 그러면 두 번째 요 식을 좀 조정을 하면 2의 마이너스 T제곱 곱하기 2의 A제곱일 거잖아. 그치? 따라서 여기서 무슨 관계를 얻어낼 수 있어요? 2의 마이너스 T제곱이 3분의 1이니까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한다 그러면, 양쪽을 마이너스 1제곱을 한다 그러면 2의 T제곱은 3이다. 이렇게 관계식이 되겠죠. 와, 그러면 뭐 T를 구해도 되지만 우리 왼쪽에서 2의 T제곱을 방금 구한 3이라고 밀어 넣으면 어때요? 2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하나씩 다 풀어주면 되겠네. 따라서 좌변 2는 우변에 있는 3분의 1 가져와 볼까요? A를 찾기 위해서 3분의 1 곱하기 2의 A제곱 이렇게 주면 되겠지. 2의 A제곱은 6이다. 그렇다면 A는 밑을 2로 하는 로그를 취하면 로그 2의 6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로그 2의 6이 A 값이 되겠다. 할만하죠? 다음 52번 하나 넘어가 봅시다. 요게 예전에 하던 내용인데 요게 설명을 하느라 한번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 자, 요렇게 생긴 밑이 5분의 1, x의 개수가 양수니까 얘는 감소하는 지수 함수다, 그지? 그래서 그려놓은 게 지금 요 녀석이에요. 요렇게 그려놓은 거야. 일단 이거 새로 하자. 천천히 한번 같이 그리면서 봅시다. 그래서 그런 지수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y는 x가 만나는 점, 지수 함수랑 y는 x랑 만나는 점의 x좌표를 k라고 하래. 그럼 y좌표도 k겠지, 그지? y는 x랑 만나는 거니까 그거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같이 그려봐. 좀 큼지막하게 그려도 됩니다. 공간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 함수고 0을 한번 집어넣어보면 y절편인데 5분의 1에 마이너스 3제곱이면 5의 3제곱 125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수함수 그려볼게요. 그래서 y절편이 125야.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이제 y는 x랑 교점이 k다라고 했는데 그건 좀 이따가 그리고, 조금 더 보면은 k보다 큰 x에 대해서, 그러니까 k 오른쪽에 대해서 방금 그려놨던 지수함수를 fx라고 주고 합성함수가 3x다, 이런 이제 합성함수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그냥 x였으면 뭐 역함수 이런 얘기를 할 건데 3x란 말이야. 이거 식을 어떻게 구하지? 지수함수를 합성했는데 3x라는 1차 함수, 이거 뭔가 종류가 다른 애들이 같다는 얘기잖아. 이거는 직접적으로 풀기는 힘들거든. 그럼 이 관계를 이용하라는 얘기고, 다시 돌아가서 아까 y는 x랑의 교점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y는 x 이렇게 그으면 그것의 x좌표, 교점의 x좌표가 k야. 여기가 k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봤듯이 얘도 뭐 y좌표도 k 이렇게 될 건데 k 됐습니다. 이 정도로 할게요. 괜찮지? 그러면 우리가 k보다 큰 쪽에서 본다 그랬으니까 이쪽을 보려고 합니다. 요렇게 보려고 해요. 요런 x 범위에 대해서, 즉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에 대해서라는 얘긴데, 그때 구하라는 게 fx는 뭐 지수함수였고요. 합성함수 관계식이 있고, 구하라는 게 f의 엄청 복잡하네. k세제곱 곱하기 5 3k제곱 분의 1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 관계를 한번 찾아봅시다. 교점이 있는 거니까 k를 밀어 넣으면 지수함수 밀어 넣은 거랑 yx 밀어 넣은 거랑 같은 거지. 즉 함수값이 k다라고 하면 되니까 fx에 밀어 넣어 볼게요. 5분의 1에 k 빼기 3제곱이 되겠죠. 그게 함수값 k여야 해.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함수식을 보면은 짜잔, 여기 k 세제곱 곱하기 5에 3k제곱이 있지, 그지? 요 모양에서 k 세제곱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양변을 세제곱을 해보자. 그러면 좌변도 이렇게 할게요. 5분의 1을 5의 마이너스 1제곱을 하고 하고, 한번 정리하고 갈까? 5의 마이너스 k 더하기 3제곱이 되겠죠. 그게 k란 말이야. 그래서 양변을 세제곱을 하면 좌변은 지수끼리 곱할 거니까 마 3k 더하기 9가 될 거고, 우변은 k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와, 그러면 지금 우리가 f에 넣을, 구할 최종 꼴에서 f에 넣을 녀석이 k세제곱과 5, 3k제곱을 곱한 거니까 양변에 5에 3k, 지금 마이너스 3k제곱이 보이지, 그지? 양쪽에 5에 3k제곱을 곱하면 5의 9제곱은 k세제곱 곱하기 5의 3k제곱. 와, 구하라는 것의 분모를 찾아온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구하라는 걸 쓰면 f에다가 뭐 넣으라는 거냐? 역수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5의 9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구하라고 하는 내용이 단순해졌다,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5의 9제곱분의 1을 넣는 모양을 우리가 만들어낼까가 이제 다음 단계가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럼 밀어 넣을 거예요. 어디다가? f에다가. 그래서 여기다가 5의 9제곱분의 1을 밀어 넣을 건데, 여기다가 5의 9제곱분의 1을 밀어 넣으면 지수의 지수 형태니까 계산이 좀 어렵습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잘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을 한번 체크를 해보라는 얘기였어. 괜찮지? 그러면 합성함수로 따지면, 이제 합성함수 가져와 볼게요. fx, x에 뭔가를 넣어서 f를 다시 한번 보내는 합성함수인데, 위에 모양에 맞춘다 그러면 5분의 1이 요렇게 있으니까 fx의 결과가 5의 9제곱분의 1이 되도록 하는 x를 정해줄 수 있지. 식을 구체적으로 하긴 힘드니까. 괜찮나요? 그래서 fx가, 오른쪽에 쓸게요. fx 결과가 5의 9제곱분의 1이 되도록 하는 x를 거꾸로 찾아보는 거야. 그러면 합성함수를 한꺼풀 벗길 수 있죠. 그런데 다행이야. fx는 5분의 1의 거듭제곱이니까 5분의 1의 9제곱이 되려면 x에 12를 밀어넣으면 되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 f에 12를 밀어넣으면 5의 9제곱분의 1이 되는 거였으니까 우리 합성함수에 x에다가 12를 밀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식을 써볼게요. f 합성 f에 12를 밀어 넣으면 우변은 3x라고 했으니까 3 곱하기 12가 되겠죠. 그렇다면 f12는 방금 봤듯이 5의 9제곱분의 1이니까 우리는 f를 굳이 식을 해석하지 않고 함수 값으로만 36이다 이렇게 얻어낼 수 있어. 그치? 여기서 이제 하나, 요거는 답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 K보다 큰 쪽이라는 말을 왜 했어요? 이런 얘기야.
K보다 큰 쪽이라는 말을 왜 했어요? 지금 F 해석할 때 X에 얼마 넣었어요? 12를 넣었지. 그러면 점검은 해봐야 돼. 12가 K라는 값보다 오른쪽에 있는지, 뭐 12가 여기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 확인하는 방법은 뭐 직접적으로 K를 찾기는 힘드니까 K 근방에서 값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봐봐. 당연히 0을 집어넣으면 표시해 볼게요. y는 x는 0이고 지수함수는 125니까 지금 이런 차이가 있겠지. 1 집어넣어 봅시다. 1. y는 x에 1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1이야. 여기가 1이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가 1의 값이야. 그런데 fx에 1을 집어넣으면 5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이면 25지. 그러면 위쪽에 있는 게 맞구나. 괜찮지? 2 집어넣어 볼까요? 2는 얘의 값은 2일 거고, 여기까지는 2일 거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에 2 집어넣으면 5가 되네요. 그죠? 여기가 5가 되니까 2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맞아. 3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y는 x는 y값이 3인데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1이지. 누가 더 커져? 그렇지. 그래서 이쪽이 더 커지는 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k값은 2와 3 사이니까 12는 당연하게도 오른쪽에 있는 게 맞지. 그럼 주어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구조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다음 넘어가 볼까? 55번 55번으로 가보자. 자, 지수함수랑 또 y는 x라는 직선이 있는데 두 군데서 만나고요.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쪼작 했을 때 ab가 6루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거 적어 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6루트이다. 자, 그러면 y는 x가 도대체 왜 등장했을까는 보통 이제 역함수 얘기를 할 때 주는데 여기서는 y는 x가 기울기가 1짜리야. 이 말은 뭐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1대1 똑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A에서 X축과 평행하게 그리면 BD 선분과 수직으로 만나겠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삼각형은 뭐야? 1대1의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그러면 1대1 대 루트 2의 비율을 만족하니까 빗변이 6루트이면 밑변 6, 높이도 6 이렇게 되겠지. 자, 요 세팅을 이제 할 수 있겠네요. 문제 더 읽어볼게요. 주어진 색깔칠한 사각형의 넓이가 30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다리꼴이니까 사다리꼴의 아랫변, 윗변 높이를 알면 이거 넓이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좌표 세팅을 해봅시다. 얘네들이 만난다 라고 했으니까 A점 여기 X좌표를 알파, 그러면 Y는 X와의 교점이니까 Y좌표도 알파. 그 다음에 B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하면 D점의 X좌표 베타. 그랬을 때 B점의 Y좌표도 베타.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쪽에 그냥 베타 표시했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랬을 때 이 사각형의 넓이가 30이다. 이거 어떻게 가져오면 될까? 사각형의 넓이다. 알파 베타라고 세팅을 했지만 사실 여기 있는 직사각형 넓이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 이미 가로의 길이가 나와 있지. 6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 6알파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6, 6, 18 이렇게 되겠죠. 괜찮니? 따라서 넓이가 30이다 라고 했으니까 6알파 더하기 18이 30을 만족하려면이네요. 와, 그러면 알파는 얼마? 2가 되는 거고, 그럼 베타는 알파에서 6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되니까 베타는 8이야. 이렇게 세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알파 베타가 각각 구해졌으니까 조금 전처럼 알파를 집어넣은 함수값, 이제 지수함수에 밀어넣으면 되겠죠. 지수함수 보고 올게요. 2의 ax 플러스 b니까 x좌표 알파를 넣으면 a 알파 더하기 b가 될 거고, 요게 누구예요? 알파 값이지. 그러면 알파가 아까 구한 2니까 2에 2a 더하기 b 제곱은 2야. 이렇게 되겠네요. 어머, 그러면 밑이 같으니까 지수 2a 더하기 b는 1이 되어야겠다. 같은 내용으로 베타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베타는 이제 8이니까 8 그대로 넣어볼게요. 2에 8a 더하기 b는 8이야.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지수가 3이어야 되니까 8a 더하기 b는 3이야. 열리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서 위로 빼면 6a가 2니까 a는 3분의 1이 될 거고요. 위의 식에다가 이 자리에 3분의 1을 넣으면 b도 3분의 1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a 더하기 b 찾을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 문제들은 이제 좌표 세팅이 제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56번 보겠습니다. 자, 56번을 할 때 요거 그림을 잠깐 그려봐. 여기 공간에다가 선생님이 그려서 볼게. 요렇게 X축을 하나 그려놓고요. 똑같이 그려봐. 기울기 M자리 직선을 요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기울기가 M자리. 그럼 여기 이제 문제 적용하려고 이제 그리는 건데, 만약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m짜리, 지금 m은 양수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그렸거든. 그러면 기울기 마이너스 m짜리는 대략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기울기가 부호가 이제 반대로지. 요거는 두 직선이 수직을 이룬다라는 거랑은 내용이 달라. 두 직선이 수직을 이루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부호가 반대인 거지, 그지? 요렇게 되면 잘 봐봐. 얘네들은 어떤 관계일까를 보는 건데, 자, 교점이 여기 있다고 치고 여기서 x축 위로 수선의 반을 평 이렇게 내려볼게요. 됐니? 그럼 기울기 정의를 한번 해볼게. 첫 번째, 기울기 m자리는요, 여기서 여기로 이제 기울기 찾아본다고 했을 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거든. 그쵸?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y 증가량은 파란색 기울기를 구할 때도 똑같이 써먹을 거야. 그치? 그럼 봐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게 지금 공통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m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m이야. 밑변, 지금 녹색 빨간색으로 표현한 밑변은 길이가 어때야 될까? 요거 분의 요거는 m이고, 사실 거꾸로 가면 요거 분의 요거는 마이너스 m이거든. 근데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같지.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부호가 반대로 돌아가는 건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물어보는 거는 요거 길이랑 요거 길이가 어떻게 되냐? 같다 이거야. 그래서 요거를 숫자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얘가 만약에 1의 길이면 높이는 m의 길이가 되어야 기울기가 m이죠. 오른쪽으로 가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얼마 증가할 때 m이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얼마 증가할 때? 1 증가할 때. 그러니까 여기도 1인 거야. 짠. 그럼 뭐야? 수직이 등분되는 거지. 왼쪽 오른쪽 삼각형이 합동입니다. 무슨 얘기? 이등변 삼각형 얘기. 알겠죠? 기울기의 부호가 서로 반대인 녀석이 삼각형을 이룬다면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알아두고 가면 좋겠다. 문제로 가볼게요.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지수함수 위의 점 a, 2의 a제곱, b, b2의 b제곱, 이 그림처럼 그게 지금 pq입니다. 표시해 볼게요. p는 여기 있고 q는 여기 있어요. pq. 그 다음에 PQ 기울기를 M이라고 한답니다. 지금 오른쪽 위로 쭉 올라가는 거 보이죠? 그죠?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인 녀석을 첫 번째 P를 지나면서 하나 긋고, 그 다음에 Q를 지나면서 하나 긋고, 그럼 뭐라고? 이등변 삼각형 보여야 한다고요? 잠깐 볼게요. 요 녀석이 이등변, 요 녀석도 이등변.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치고요. 이제 그림에다가 다 표현하면 복잡해지니까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비률이 있는데 A, B 선분, 요거는 표현에 따라 지울 테니까 안 그려도 돼. A, B는 B가 Y 절편의 여기까지입니다. A, B 요 선분과 P, B, P, B는 요만큼이에요. 그죠? 요게 몇 배래? 요게 4배래. 그러면 요거를 이제 숫자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만약에 P, B K 길이를 갖는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K 길이를 갖는다 그러면 AB 전체는 그것의 4배니까 4K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AB 전체가 4K고 PB가 K면 A에서 P까지는
3K면 되지, 그지? 그럼 얘는 뭐야? 1대3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전체가 1대4니까. 거지 괜찮지? 됐나요? 그러면 3K에 해당하는 게 요만큼이잖아. 아까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얼마? 3K에 해당되겠지. 그래서 여기도 3K라고 적어 놓을게요. 이등변 삼각형 이용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CQ는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만큼입니다. 엄청 크네요, 그죠? 그거는 AB의 3배래요. AB의 3배. AB는 아까 4K였잖아. 4K의 3배는 12K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12K야. 와, 그러면 왼쪽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지금 얘도 얼마겠니? 12K겠지. 그러면 여기가 3K니까 여기는 9K. 그렇지. 그렇게 표현이 되겠다. 이제 비율을 열심히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비율까지 표시를 했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뭘 하래요? A, B를 구하래요. A, B가 누구였는데 P, Q의 각각의 X 좌표였습니다. 표시 그대로 해볼까요? 이렇게 P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가 X 좌표 A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Q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얘가 B가 되겠죠. 이렇게 시작을 하자. 좀 그림이 작은 데서 움직여가지고 좀 힘들 텐데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원점에서 P점 X좌표 A는 요만큼 길이입니다. 맞죠? 그게 사실은 요 길이긴 해요. 그치? 이게 A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삼각형과 큰 삼각형 또는 여기 있는 삼각형과 요 삼각형 봐도 되고요. 몇 대 몇이니? 지금 1대3이죠. 그러면 밑변의 길이 B도 1대3일 거니까 1대3이 돼야 돼. 이해되지? 그러면 요만큼 길이가 A니까 요만큼 길이는 3A가 되어야겠다. 그거를 표현할게요. 요만큼이 3A니까 좌표로 따지면 요거 X절편으로 되어 있는 요 녀석이 A에서 3A만큼 갔으니까 4A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됐니? 그러면 아까 이등변 삼각형 얘기를 했으니까 요만큼이 3A면 요만큼도 3A겠죠. 그러면 A 그 좌표에서 3A만큼 왼쪽으로 가요. 그럼 좌표로 따지면 얼마겠니? 그렇지. 여기가 마이너스 2A가 될 거야. 이해되죠?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A와 B의 관계를 찾고 싶으니까 B를 찾으러 한번 가볼게요. B는 누구를 쳐다봐요? 요렇게 생긴 이등변 삼각형을 좀 쳐다보자. 여기서 이만큼 얼마나 갈래? 이거거든? 그런데 우리 아까 이거 찾아놨잖아. 이렇게 그럼 봐보자고. 여기가 3일 때 여기가 9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1대3이야. 그러면 1대3이겠지. 근데 요 길이가 얼마였죠? 3회였죠. 그럼 여기는 얼마여야 돼? 9회여야겠지. 그거를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요만큼이 9A여야 하니까 그러면 A 좌표에서 9A만큼 가면 10A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됐니? 그래서 일단은 A와 B에서 BA 관계를 찾았어요. B는 10A 이렇게 되겠네. 그럼 구하라는 식을 가보면 90 곱하기 A 더하기 B는 B 대신에 10A를 넣으면 11A를 곱하면 됩니다. 이제 뭐 찾아오면 돼? A 찾아오면 되지. 괜찮죠? A 찾으러 가봅시다. 자, 그러면 기울기 M이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요점이나 전부 기울기 M짜리 PQ 연결한 기울기 M짜리 직선 위에 점이죠. 그러니까 기울기 세팅을 할 수 있겠다. 다시 볼게요. P는 A, 뭐였죠? 2의 A제곱이었고요. Q 좌표는 B, 2의 B제곱이었는데 B가 10A였으니까 10A, 2의 10A제곱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되겠니? 그러면 해보자. 기울기를 구해볼 건데요. 먼저 아까 점 3개 찍었듯이 요 점과 요 점 이용해서 기울기 구하면 요거 분의 요거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시작해 볼게요. 기울기 m이라고 할 거는 먼저 x절편에서부터 p점까지 간다고 하면 x 증가량이 얼마? 그렇지. 아까 요 길이도 3이었으니까 분의 요거는 얼마일까? 함수값이 되겠죠. 요거는 3a, 여기는 p점의 함수값 요거겠네. 그래서 3a분의 2의 a제곱 적을게요. 3a분의 2의 a제곱. 괜찮죠? 다시 가봅시다. 방금 p의 y좌표를 이용하려고 지금 p점까지 갔으니까 다시 와서 여기서 이번에는 이거 증가량분의 요거 증가량 하면 b를 쓰게 되는 거죠. b의 관계식을 쓰게 되는 건데 x 증가량 얼마? 마이너스 2a에서 10a까지니까 12a. y 증가량 얼마? 함수값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놈은 12a분의 함수값은 2의 10a 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나왔다 그지? 그러면 얘네 둘이 같다라고 비교하면 되니까 먼저 a는 p점의 x좌표 a 아까 쭉 가서 여기 있네요. a는 0보다 크고 b보다는 작다 그랬으니까 어쨌든 양수입니다. 그죠? 분모 있는 a는 약분을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3도 약분 처리해서 4다라고 하면 분모가 4 남네요. 2의 a제곱은 4분의 2의 10a 제곱이야. 괜찮지? 자 그러면 a제곱으로 2의 a제곱으로 나누면 그리고 4를 곱하면 4는 2의 10a 제곱 나누기 2의 10a 제곱 나누기 2의 a 제곱이면 지수끼리 뺄 거지. 그래서 9a 제곱이 됩니다. 됐죠? 우리 뭐 찾아야 돼? 지금 a만 찾으면 되거든. 그러면 자 4가 2의 제곱이니까 9a가 2면 되죠. 따라서 a는 9분의 2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군. 다 됐다. 아까 목표가 90 곱하기 a 더하기 b였는데 b가 10a였으니까 11a를 곱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90 곱하기 11 곱하기 a 자리에 9분의 2를 밀어 넣으면 되겠군요. 그래서 22 곱하기 10, 220. 오케이? 그 옆에 건 풀어봤어? 네, 못 풀었어. 오케이. 좀 손을 댔던 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다음. 62번. 네, 62번 가볼게요. 절대값을 씌워놨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도 그렇고 두 번째 그래프도 그렇고 이거 전체 절대값을 씌워놨으니까 원래 그래프 그려서 꺾어 올려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원래 함수는 어떻게 생겼고 누굴 꺾어 올렸는지 그걸 봐야겠다. 먼저 첫 번째 그래프 볼게요. 알맹이만 쳐다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가만히 보니까 x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있잖아, 그지? 얘는 y는 로그 2에 x 플러스 k라는 로그 함수가 있었다 그러면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었으니까 뭘 해야 돼? y축 대칭 이동을 해야 돼. 맞지? 그러고 나서 꺾어 올릴 거란 말이야. 그럼 원래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x의 개수가 양수고 밑이 2, 1보다 큰 밑이면 여기를 이제 y축이라고 할게요. 얘 대략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그러면 y축 대칭 이동하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로 감소하는 로그 함수가 돼야 돼. 그거 밑에 그래프에서 찾아볼게요. 지금 이거를 해석하려고 하는 건데 알맹이가 아까 빨간색 그림처럼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게 그려지니까 요렇게 그려지던 함수를 꺾어 올린 거구나. 그러니까 얘가 꺾여 올라간 그래프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구분을 할게요. 요 그래프는 원래 그래프였다. 그래서 로그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렇게 식을 정했고요. 반면에 이 그래프는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꺾여 올라간 그래프니까 음수 있던 거 양수로 만드는 거는 뭐예요? 마이너스를 곱하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k 함수식을 써야 돼.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같은 내용으로 두 번째 그래프. 와, 이거는 조금 더 간단하네요. 얘 증가하는 함수일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래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꺾어 올린 거네. 따라서 원래 그래프는 요 녀석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고, 그 다음에 꺾여 올린 요 녀석이 마이너스를 곱한 녀석이겠죠. 마이너스 로그 2의 x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어떤 그래프가 뭐냐라는 걸 열심히 찾아놓은 이유는 우리 결국은 P, Q, R이 이 녀석들의 교점인데, 교점 찾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함수가 같다라고 놓을 거잖아. 그럼 어떤 함수식을 쓸 건지가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로 가볼게요. 교점 PQR이고 이걸 크기 순서대로 맨 밑줄에 있죠. X1, 2, 3 크기 순서대로 있는데 X3번과 X1번을 빼면 2루트 3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X1번이고 여기가 X3번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P와 R의 교점 찾기 이렇게 되는 거네요. 가봅시다. 첫 번째, P점에서 X1을 찾아보도록 하죠. 누구누구 같다고 해야 돼요? 써놓은 거 같다라고 하면 되지. 그때 X를 찾으면 X1이야 이렇게 될 거거든. 같다라고 놔볼게요. 로그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K 같다. 마이너스 로그 2의 x. 자, 그러면 지금 우변에 로그 앞에 곱해진 마이너스는 좌변과 비교하기 위해서 진수의 지수로 올려놓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로그 2의 x분의 1 이렇게 표현할게요. x분의 1. 자, 그렇다면 밑을 맞췄으니까 지수끼리 같아요 에서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x분의 1이야. 요걸 만족하는 x값이 x1인 겁니다. 일단 둘게요. 두 번째, 맨 오른쪽에 있는 r좌표에서 x3을 찾아올 거예요. r좌표. 그럼 또 우리 함수식 9번에 내놨으니까 같다라고 놔야겠죠.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로그 2의 x랑 같아요 인데 식을 가만히 보니까요 1번의 식과 똑같아. 맞지? 마이너스만 그냥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이 차이니까. 그렇다면 마이너스 x 플러스 k는 x분의 1의 해가 x3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조금 전에 1번에서 이거의 해가 x1이었잖아. 공통으로 식을 쓰는데 해가 x1, x3 서로 다른 근이 존재하는 거야. 와, 그러면 주어진 식을 정리를 조금 더 해봅시다. 양변에 x를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kx가 1이니까 우변으로 모조리 넘기면 x제곱 빼기 kx 더하기 1은 0이라는 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죠. 근데 여기 해가 뭐였어? x1번, x3번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의 두 근이 x1, x3 이렇게 된다고. 그럼 뭘 얘기할 수 있죠? 근과 계수의 관계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와, 그래서 x1 더하기 x3은 k가 되는 거고요. x1 곱하기 x3은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의 단서를 들고 이제 출발하면 되겠다. 그런데 아까 뭐가 있었죠? x3 빼기 x1이 2루트 3인 게 있었어. 그럼 봐봐. 다 왔죠? x3 빼기 x1은 제곱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지. 이게 곱셈공식 변형이었잖아. 따라서 x1 더하기 x3의 제곱에서 빼기 4 곱한 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3 빼기 x1은 2루트 3이니까 그거 제곱하면 12는 이제 가지고 있는 단서 밀어넣으면 더한 것은 k 제곱, 그 다음에 곱한 것이 1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k 제곱은 16이 되겠죠. 괜찮지? 따라서 k는요? 필요한가? x1 그걸 찾으라네요.
x1 더하기 x3이 k였으니까 그지? 따라서 k는 x1 더하기 x3인데 둘 다 원점 오른쪽에 있었으니까 양수. 그래서 k는 4가 되겠다. 오케이? 넘어가죠. 다음 3번 13번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a가 1보다 크답니다. 에서 두 로그 함수가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하자. 자, 상황을 좀 볼게요. 일단 뭐 해석하기 쉬운 게 두 번째인데 얘는 밑이 2, x의 개수가 양수 이렇게 증가하는 로그 함수예요. 요거 해석이 좀 수월해주면 좋겠는데 x 자리에 마이너스 x 들어갔고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들어갔으면 원래 함수 로그 2의 x를 어떻게 한 거예요? 원점 대칭 이동한 거지. 그럼 잘 생각해봐. 요렇게 생긴 걸 원점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생기겠지. 결론은 이제 증가 함수긴 해요. 그래서 제가 그릴게. 요렇게 그려지는 요걸 1번 함수라고 할게요. 1번 로그 함수와 그 다음에 증가는 2번 로그 함수와 두 군데서 만난대요. 그럼 두 군데서 만나게 적당히 그려놓으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2번이야. 그래서 그 두 점을 AB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A, 여기를 B 가정할게요. 괜찮지? 그래서 로그 함수 대 로그 함수니까 사실상 요거는 같다라고 놓고 풀면 어느 정도 될 겁니다. 모양이 같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가져가 볼게요. 늘 하듯 교점의 x좌표를 각각 알파, 베타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같다라고 이제 교점 찾기 해볼게요. 먼저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x랑 같다. 두 번째는 로그 2의 x 플러스 2a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를 올려놔야 진수 비교가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면 마이너스 역수가 될 거고요. 는 x 더하기 2a가 되겠죠. 와, 조금 전에 하던 거랑 거의 똑같지, 그지? 그래서 양변에 x를 곱해서 2차 방정식 정리하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2ax 넘겨서 플러스 1는 0. 우리 왼쪽 그림에서 교점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뒀으니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야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a 알파 곱하기 베타는 1이야. 근과 계수의 관계 썼습니다. 여기까지 세팅됐네요. 문제로 돌아가서 AB의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AB 세팅을 잠깐만 해볼게요. A 좌표는 X 좌표를 알파라고 뒀어요. 그 다음은요? Y 좌표는 뭐라고 두면 될까? A가 섞여 있는 것보다는 1번을 가져가는 게 낫겠죠. 어차피 교점이니까 1번, 2번 다 해당되는 거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알파라고 쓰겠습니다. 요렇게가 될 거고요. 그러면 B점은 X좌표를 베타라고 뒀을 때 마이너스 로그 2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정해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중점을 M이라고 합시다. X좌표는 중점 구하기 더해서 나누기 2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Y좌표도 더해서 나누기인데 더하면 일단 마이너스는 공통인수야. 그러고 나서 분자 더하면 지금 누굴 더해요? 로그 2의 마이너스 알파와 로그 2의 마이너스 베타를 더할 거거든? 그러면 미치 같은 로그의 합은 진수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를 곱하면 그냥 알파 베타죠. 따라서 여기는 로그 2의 알파 베타라고 적어주면 되겠네. 그래서 더해서 나누기 2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가 있었으니까 이 점이 조금 더 간결해지겠죠. 알파 더하기 베타에 마이너스 2a를 넣고 2로 나누면 마이너스 a, 알파 곱하기 베타가 1이면 분자가 0이니까 0 이렇게 되겠다. 그럼 마무리. 이 중점이 4x 더하기 3y 더하기 5는 0의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x 자리에 마이너스 a, y 자리에 0 넣으면 마이너스 4a 더하기 5는 0 a는 4분의 5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선분 AB의 길이는 이라고 했으니까 조금 귀찮아도 해야겠죠, 그죠?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a에서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는 거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2차 방정식의 해를 찾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A 자리에 다시 한번 4분의 5를 밀어 넣을게요. 지금 여기에 4분의 5를 밀어 넣을게. 그러면 1차 계수가 2분의 5가 되겠죠? x제곱 더하기 2분의 5x 더하기 1은 0을 만족하는 거고요. 2를 곱하면 2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2는 0을 만족하는 거고요. 2, 1, 1, 2 플러스 이렇게 되면 좌표가 두 개네요. 그죠? 작은 것부터 쓸게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더 왼쪽에 있는 게 우리 위에 그림에서 A라고 뒀어요. 그게 알파, 요게 베타였던 거구나. 되겠지? 그러면 좌표 다시 한번 세팅. A는 마이너스 2, 자 알파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로그 2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됐고, 그 다음에 B점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로그의 2분의 1, 로그 2의 2분의 1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1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선분 AB의 제곱은, 루트를 벗길게요. 나중에 루트를 씌울게요. 차이 제곱에 한만 쓰면 되니까 B에서 A를 빼는 걸로 가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는 2분의 3 제곱하면 4분의 9 더하기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2 제곱하면 4, 그래서 4분의 9 더하기 16 25. 와, 딱 떨어지네요. 그죠? 그래서 길이는 이라고 했으니까 루트 적용하면 2분의 5. 여기도 결국은 좌표 세팅하고 접근했습니다. 괜찮지?